네, 오늘의 미국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이란 MOU 체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추진, 두 번째, 미국의 해상 봉쇄 종료, 세 번째, 이란 선박 통행 정상화, 네 번째, 이란산 원유 수출 재개, 다섯 번째, 향후 60일 동안 최종 협상 진행입니다. 미국의 정부 입장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초크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행료 부과는 최종 협상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최종 합의가 없다면 미국도 최종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이디 벤스의 강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핵심 이슈를 우려사항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핵 프로그램 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법이나 우라늄 농축 중단, 핵시설 사찰 체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는 군사력 문제, 탄도미사일, 드론 전력, 친이란 무장 세력 지원,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핵심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큰 경제적 이익을 확보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MOU가 이란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란이 얻는 거는 원유 제재 일부 완화됐고, 금융 제재 완화, 보험 관련 제재 완화, 동결 자산 해제 가능성, 원유 수출 재개. 반면에 핵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퍼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감으로 WTI 약 75달러, 브렌트유 약 78달러로 약 2% 정도 하락했고, 미국 주식시장도 S&P 500 약 1%, 나스닥 1.5에서 2.5%, 반도체 지수가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텔이 약 10% 증가했습니다. 급등했어요. 이유가 트럼프가 인텔과 애플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AI가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패드 부의장인 분이 얘기인데요. 단기적으로는 AI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유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되고 전력 수요가 증가되고 GPU 수요 폭증되고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것이다. 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AI는 생산성을 높여서 오히려 물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미국은 현재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붐입니다. 주요 기업은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대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전력규제위원회라는 FERC라는 당국이 있는데, 정부 기관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 전력 연결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규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FERC 위원장 발언은 현재 상태로는 미국 전력망이 AI 데이터 센터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송배전망 확충이나 신규 발전소 연결, 데이터 센터 접속 절차 단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사의 좀 핵심 사항은 이래요. 자, 어, 첫 번째, 미국 이란 협상은 유가 하락 압력에 영향을 줬다. 두 번째, 호르무즈 정상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을 꾀하고 있다. 세 번째, 연준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고, AI 투자는 단기 인플레이션 유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도체는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여섯 번째, 데이터 센터는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유틸리티 전력망은 장기 수혜 가능성이다.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합쳐보면 미국 이란 긴장 완화로 유가는 하락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어제 상승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붐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과 전력망 문제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연준은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어제 다른 기사가 좀 더 있는데요. AI 예산 관련 현재 좀 상황입니다. 상황에 대한 기사인데 내용 보면 이래요. 어제 액센추어 실적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 프로젝트들이 내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직원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요. AI가 컨설팅을 대체한다고 다들 난리인데 왜 직원 수는 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왜 40에서 50% 이상 빠지고 있을까요? 모순적인 부분인데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AI에 돈을 쏟아부고 있습니다. 이 돈이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건 아니죠. 기업 예산이 갑자기 막 뭐 5000% 10,000%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오냐 이런 돈들이 소프트웨어 예산에서 나옵니다. 컨설팅 예산에서 나오고 PC 교체 예산에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AI에 투자한다는 건 소프트웨어와 컨설팅에 돈을 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센추어 실적이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모순이 뭐냐면 액센추어 직원 수가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AI가 컨설팅을 대체하면 사람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늘었어요. 액센추어 직원이 현재 70만 명입니다. 자연 퇴직률은 약 10% 정도 수준이고 그냥 신규 채용을 안 하면 1년에 10만 명씩 줍니다. 70만 명에서 한 60만 명 정도 수준으로. 근데 오히려 채용을 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AI가 컨설턴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전환기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럼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업계는 끝난 걸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항상 1, 2년 정도 지출이 약해지고 그 다음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왜 반등하냐면 프로젝트를 영원히 미룰 수는 없거든요. 데이터 정리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이 언제냐가 문제인 거죠. 월가의 그 공식은 좀 단순합니다. 어, 반도체를 사면 된다. 소프트웨어 팔면 된다. 왜냐면 반도체는 지금 당장 AI 수요 폭발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AI 시대에 어떻게 될지 3년 후에 예측해야 되니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들은 구글이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럼 엔비디아 마이크로 사면 되잖아. 소프트웨어 굳이 볼 필요 없지. 세일즈포스 주가가 4, 50% 빠진 이유가 이런 겁니다. 세일즈포스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AI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망할까요? 아닙니다. 살아남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서비스나우나 워크데이, SAP, 셉 같은 곳들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 AI 시대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죠. 시장 점유율이 작고 성장이 멈춘 곳들, 이미 사모펀드에 팔려서 부채를 잔뜩 진 회사들. 이번에 메다글리아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채권단의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블랙스톤이 주도하는 채권단입니다. 스폰서인 사모펀드가 추가 자금 투입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일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줄줄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인텔과 애플 칩 계약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뜨거운 뉴스 하나 더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인텔의 칩 계약을 맺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애플도 인텔도 공식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플은 원래 TSMC에서 자체 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TSMC가 AI 칩 수요 폭발로 엄청나게 바쁩니다. 애플 칩 생산에 병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대안으로 인텔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문제는 기술적 호환성입니다. 반도체 생산은 건설 현장처럼 다른 업체를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특정 공정 기술과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인텔이 애플 칩을 만들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고 상징적 의미만 있는 작은 계약일 수도 있고 진짜 대규모 협력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리를 하면 AI 예산은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예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센추어가 충격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월가는 지금 반도체만 사고 소프트웨어는 팔고 있습니다. 3년 후가 불확실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베팅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강한 곳은 살아남을 거고
약한 곳은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겨울입니다. 하지만 겨울은 끝납니다. 문제는 언제 끝나냐는 거죠. 예, 이상으로 오늘 아침 미국 주식 공부는 마치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장은 안 열리죠?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